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열린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에 따른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입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최후 진술 전 특검 질문을 거부한 김 씨는 재판부 질문엔 선택적으로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2011년 1월 출금한 2억 7천만 원을 전부 권오수에게 준 게 맞냐고 묻자 김 씨는 다른 사람하고 개인적인 거래를 한 적 별로 없다. 권오수를 통해서만 했다 답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를 뒤흔든 지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법정에서는 김건희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김건희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결국 피고인 신문은 5분도 안 돼 종료됐다는데요.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 지은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으로 보이는 상황에 혹자들은 조이대 사법부에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건희의 결심 공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라는 상징적인 날, 결심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김건희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당연히도 특검 측에서는 2010년 1월경 권오수의 소개로 이정필을 만나 수익이 날 시 40%, 손해시 보전 등을 약속하고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맡긴 적이 있느냐, 같은 혐의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지만 김건희의 대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고인, 국가 사법체계를 마비시켰다고 지적받는 당사자인 김건희가 마치 녹음기 버튼을 눌러놓은 것 마냥 진술 거부만 반복한 것입니다. 이 정도 하시죠? 다 진술 거부한다는데 재판부마저 어이없어하며 피고인 신문을 5분 만에 종료시켰는데요. 법원이 피고인을 피고인석으로 돌려보낼 정도로 김건희는 마지막까지 추태를 부린 것입니다. 이어서 특검은 최종 의견을 밝히며 구형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한 기존의 양형 기준을 크게 넘어선다.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에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 라며 최고형의 구형을 내릴 의지를 보인 듯했지만 정작 구형은 달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 도합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이 구형된 것입니다. 15년, 한덕수의 구형량과 같은 구형. 이렇게 들으면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김건희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명태균에게서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와 청탁 거래, 8천만 원 상당 금품 수수에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까지. 이게 평범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입니까?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김건희를 향한 특검의 15년 구형은 너무 짧아 보입니다. 김건희의 구형 전 한 변호사가 구형에 대해 분석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의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이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30년이며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일 경우 최대 법정형은 40년입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될 형량이 더 중요하고 이 양형 기준을 합산하면 7년에서 12년 정도가 구형될 것이라고 예상됐다는데요. 즉 특검의 15년 구형은 오히려 재판부에서 더 낮출까봐 15년까지라도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원한 것보다 더 낮은 구형을 받은 김건희. 하지만 김건희는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신뢰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 앞에서 김건희가 저질렀던 일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억울하다? 그리고 그 범죄 행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놓고 다시 억울한 건 많지만 죄송하다. 이건 반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억울하다라는 프레임을 얻어 보수층의 동정심을 얻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보입니다. 지금 김건희 재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법부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임명된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이건 사법부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입니다. 특검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건희는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까지 무너뜨렸다고.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어떤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내란 세력 관련 재판은 문구적대고 대법원 국정조사마저 연관성 있는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에서 김건희가 과연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15년을 외친 겁니다. 재판부가 혹시라도 형량을 더 깎을까봐. 헌정사상 최악의 범죄들에 심지어 권력을 등에 업고 10년 넘게 빠져나갔던 김건희가 지금에서야 겨우 재판대에 올랐는데 징역 15년? 심지어 그마저도 조희대 사법부의 영향력에 의해 줄어들 것을 감안해 높게 잡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은 법원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에 넘어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조희대는 스스로 말했던 이 말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국회에서 11시 3분에 국회로 모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추경호가. 그런데 윤석열하고 11시 11분에 한덕수가 추경호한테 7분 33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앙당사 3층으로 오라고 해요. 다시. 그리고 이 윤석열하고 추경호랑 또 통화하고 또 국회 외결위회의장으로 오라 그래요. 그날 추경호하고 한덕수가 7분 33초를 통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나오는 겁니다. 11시 11분에 한덕수랑 7분간, 11시 25분에 추경호랑 윤석열하고 2분간, 11시 26분에 나경원하고 윤석열하고 40초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순 때 10,000명이 죽었고요. 4.3 때 3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왜곡했던 것들 어떻게 누가. 자, 법원행정처장님, 우리가 처음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하자 그러던가요? 아니죠.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 들으면서 봐! 법원행정처장도 위원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처음부터 하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이 직위원에게 여러분이 꽂아줬어요. 법원행정처장도 꽂아준 거 몰랐잖아요. 랜덤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딸 랜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아니라고 지적해야지 맞죠. 그런데 나와서 앵무새처럼 의원님 관련 있는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고요. 법원 내부에서 제보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윤석열을 가져 꽂아서 써요라고 제보를 받아서 우리가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장을 쳐야 되는데 2월에 조희대가 영장 전담 재판부를 수원에서 3명을 갖다 놓습니다. 이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위원님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이제 첫째 우리 지부장 그 사건은 처음에 이제 김용현 사건이 요거 하고 나서 부작이 답변 한 번만 주세요. 요거 하고 마저 답변 주세요. 예. 저기 박성재는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봐도 맞아요? 윤석열 체포, 이정재는 윤석열 체포 영장을 또 기각해요. 아무리 봐도 맞아요? 한덕수 CCTV에 다 나왔는데 정재욱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저 3인. 3인을 2월에 조희대가 갖다 꽂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각하는데 그럼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원의 잘못된 걸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되고 있는 걸 법원행정처장님은 이야기하셔야죠. 틀렸다고. 저희가 10번도 더 얘기했잖아요. 내부에서 바꾸시라고. 저만 얘기했습니까? 모두 다 기회를 계속 드렸어요. 안 되니 영장전담재판부 2월에 조의대가 갖다 꽂고 전부 다 기각시키고 있다. 그러니 그러면 법으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직원에게도 관련 범죄라고 갖다 줬다고요? 관련 범죄 그런 범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런 식의 거 한 번도 없는데 이걸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윤석열 랜덤으로 한 줄 알았어요. 노상원도 랜덤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 다 직연이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안 바꿨고 여러분이 공정하지 않았으니 위헌이에요. 여러분은 다 법을 왜곡한 거예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답,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해요. 예, 말씀 취지는 받아들이셔야 해요. 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누누이 이제 답변을 했고, 뭐 저도 물론 이제 보고를 받아서 이제 전달한 겁니다만은 이제 직위원재판부에서는 첫 번째로 김용현 사건은 이제 무작위로 전자배당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그 관련 사건, 즉 내란 사건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거기에 이제 와서 배당됐다 이렇게 윤석열 사건을 관련이라면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사건을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관련이거나 아니면 사건 관련이거나 할 때 이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용어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줄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판사들하고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오래됐으니까 이제 특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단정적으로 못 드린 거고 다른 판사들도 그런 경험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서울중앙 이야기를 해서 관련 사건 이제 배당 사람이 다르더라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이제 그 수원에서 이제 세 분 판사님이 이제 그 영장 보러 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분담은 이제 각급 법원에서 저희 이제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전혀 관계없이 각급 법원에서 이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렇게 사무분담을 정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수원에서 온 판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장이 갔느냐 하는 것은 그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아마 잘 알 겁니다만은 그 저기 대법원장 사무분담위원회가 위헌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 법으로 정리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님 예. 찐윤파 들어보셨죠? 문조에서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확한 취지는 제가 취지도 아시죠? 네. 그 찐이란 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찐윤파가 정치권에도 있고요, 검찰에도 있었고요. 네, 친윤에 더 나아가서 아마 최측근을 찐윤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수원지법 3인방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내란 공범이 윤석열, 김건희에 가까울수록 핵심에 다가갈수록 기각이 번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태용 그 국정원장은 언론 구속이 되던데 박성재나 저렇게 최측근으로서 훨씬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봐지고 또 사후에 증거인멸에 깊이 가담했다고 봐지는 사람일수록 영장이 기각되는 겁니다. 우리 그거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주경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이 수원 3인방처럼 찐 조파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 배당 사무를 말씀하시고 마치 이것을 공정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일반론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결과는 이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왕적인 대법원장 한 사람이 보직 발령이나 승진 인사나 이런 걸 다 좌지우지 하시잖아요. 거기서 판사들이 내부 독립적인 재판을 안 한다고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사법부 독립이 내부에서부터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불공정한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그냥 사법부 독립이라고 그것을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는 주권 재민이고 국민 보호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입법부는 새롭게 설계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축조심사하고 있는 이 안은 사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설계도인 겁니다. 새로운 설계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그리고 아까 뭐 김용민 의원님이 대강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혜롭게 다 돌파를 해내셨고 그걸 법원 행정처장님도 마음속으로는 깊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 구조에 이 전담재판부를 두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미 계속된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강제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속되는 기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전담재판부로 보내도 하든 그것이 배당의 무작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뜯어봐도 위헌성은 조금도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이미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질른 사법부에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의로 완성하겠습니다. 어젯밤 12.3 내란을 멈춰 세운 시민들이 다시 국회 앞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 운동 기념일, 국민 주권의 날로 제정하겠습니다.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 출발은 내란 수계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입니다. 어제 내란 수계 윤석열이 또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 수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민주주의의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입니다. 비판을 넘어 단죄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윤석열의 개변을 받아줬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그런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의 복창입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